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씩 사연 채널을 찾아 듣는 40대 여자입니다. 집안일 할 때나 심심할 때 한 번씩 듣곤 하는데 사연 들을 때만 해도 제가 이런 사연의 당사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나 할까요? 1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바람에 아주 학을 떼신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바람을 피다 어머님한테 걸린 것만 해도 2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걸로 마음고생을 정말 심하게 하셨다고요. 저도 결혼 초에 남편한테 대강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딱히 어머님 앞에서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아버님 제사 준비하는 도중에 그러시더군요. 참 속도 많이 썩였는데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제사상까지 차려주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에게 지난날 아버님이 저지른 외도에 대한 넋두리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님이 고인이 되었기에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괴롭고 힘들었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행여나 살면서 호섭이가 딴짓을 하게 되면 그땐 바로 나한테 알려라.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어머님은 심각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멋쩍게 웃었죠. 혜미 아빠가 그럴 사람인가요? 그래, 물론 호섭이는 지네 애비 안 닮고 날 닮긴 했어. 그래도 남자들은 모르는 거다. 행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싹 얘기해. 나는 아들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다.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어머님 말씀이 고맙더라고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무조건 제 편이 되어주시겠다는데 말씀만이라도 든든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뿐만 아니라 남편한테까지 말을 하셨어요. 너 행여나 살다가 영미 놔두고 딴짓거리 하면 나는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아, 우리 엄마 또 저러시네. 알았어요. 엄마 전에 형하고 형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할 거니까. 알았어요. 엄마 때문이라도 한눈 절대 안 팔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요. 됐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저도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어머님의 말에도 그저 웃고 지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10년 정도가 되어갈 무렵 저는 남편이 진짜 바람이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거나 의심스럽다거나 여자 향수 냄새가 난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짐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터넷에서 생활용품을 사려다가 할인 쿠폰을 받고 싶어서 남편 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낸 것뿐이었어요. 저는 인증번호를 확인하려고 한창 충전하고 있던 남편 폰을 열어서 확인했는데 거기서 오픈 채팅이라는 낯선 채팅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한 여자와 오랫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더군요.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 내용을 보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자기 여보라는 호칭을 쓰고 오늘 봤는데 또 보고 싶다느니 내 생각하고 있냐느니 닭살 넘치는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 여자는 자기 사진도 자주 보냈습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 성형을 많이 했고 화려한 외모더라고요. 남편은 거기다 대고 여신님이니 너무 뷰티풀하다느니 당장 보고 싶다느니 아주 연병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조만간 1박 여행을 가자고도 하고 예약해둔 와인바에 가자는 얘기도 하고 대화만 두고 보자면 서로 애틋하고 좋아 죽는 연인들의 대화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실은 더럽기 그지없는 불륜 남녀들이지만요. 그걸 보는 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숨이 안 쉬어질 것처럼 갑갑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것들은 하루 걸러 하루 만날 정도로 자주 만났고 만나면 비싼 파인 다이닝에서 식사하고 와인바 가고 그 여자 옷이나 액세서리도 남편이 잘 사준 듯 했습니다. 저는 맞벌이로 일하지만 옷 같은 것도 남편 옷이나 아이 옷을 주로 샀고 제 옷은 정말 필요할 때 말곤 잘 사지도 않았어요. 보통의 엄마들이나 아내들이 그렇잖아요. 외식이라고 해도 집 근처에 고기 구워 먹으러 가고 감자탕 먹으러 가고 아니면 아이 좋아하는 돈가스 먹으러 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대화를 보는데 남편이 그렇게 돈 씀씀이가 큰 사람이고 여자한테 돈을 이렇게 펑펑 잘 쓰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네요.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기막히지만 이 여자에겐 저와 달리 공주 대접해주는 것도 너무 서글펐습니다. 남편은 집에선 손 하나 까딱 않고 저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달라 잘 그랬거든요. 저한테 너무 의존하길래 제가 우스갯소리로 당신이 무슨 내 큰아들이냐고 그런 소리도 했고요. 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증거는 확보해야겠다 싶어 두 사람의 대화를 찍어는 놨어요. 손을 벌벌 떨면서요. 하지만 그 후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리로는 나 배신하고 바람핀 놈이니 당장 이혼이다 싶었는데 막상 다치니 현실적으로 이혼해도 괜찮을까 걱정부터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가장 걸렸죠. 아이한테 엄청 잘하고 다정한 딸바보 아빠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혼하고 나면 아이는 아빠 없이 자라야 되는데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나중에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병든 나무처럼 고민만 하면서 시름시름 며칠을 앓았어요. 밥도 잘 못 먹고 마음이 한없이 우울했다가 어쩔 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다가를 반복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당장이라도 알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기에 섣부르게 행동할 수가 없었죠. 그때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행여나 그런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말하라던 어머님.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어머님이라도 붙잡고 하소연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진하게도 정말 어머님이 제 편이 되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퇴근 후 어머님을 찾아가 펑펑 울면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은 어머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들들은 아버님이랑 다르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고 더더욱 순둥이 둘째 아들이 진짜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와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리에 앉자마자 뺨을 내리치셨어요. 남편이 뺨을 맞으니 저도 놀라고 남편도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너 바람 핀다며? 예? 영미가 다 알고 있더라. 어머님의 말에 저는 눈물만 흘리고 남편도 생각지 못했는지 벙찐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너네 아빠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소리만 계속하시며 남편 등짝을 몇 번이고 때리셨어요. 그리고는 너 그 여자랑 끝낼 거지? 어머님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자식 잘못 키웠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다라고 하며 흐느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선 남편은 잘못했다고 그 여자랑은 끝을 내겠다 빌었는데 저는 이 일을 덮어야 될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될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간을 좀 갖자고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당분간은 나에게 말 걸지 말라고 당신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퇴근하는 길에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 근처인데 들어와도 되겠느냐고요. 어머님은 집에 오시자마자 저보고 괜찮느냐, 많이 힘드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쩔 생각이냐 하셨고 저도 잘 모르겠다, 심정적으론 이혼하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기가 다신 그러지 못하게 아들 단돌이를 하겠다며 한 번만 덮고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 하시더군요. 저는 믿음이 깨진 일이다 보니 이걸 덮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더 집에 찾아오셨어요. 초반에는 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시려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오실 때마다 자꾸 저한테 그냥 한 번은 덮고 지나가라, 봐주고 넘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바람피면 자기가 가만 안 있겠다, 호적부터 파버리겠다 하셔놓고 정작 진짜로 그런 일이 생기니 저한테만 참고 봐주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참 섭섭했어요.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도 힘들어하셨으면 말이라도 저에게 못 참겠으면 이혼해라. 네가 편한 대로 하라고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결국 어머님도 남편 엄마일 뿐이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가정을 지켜달라, 애 생각을 해라고 설득하시고 또 남편도 매일같이 죽어갈 듯한 얼굴로 저만 보면 잘못했다, 다신 안 만나겠다, 한 번만 봐달라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합심해서 저한테 한 번만 봐주라고 하는데 저도 한 번은 그냥 덮고 지나갈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론 정말 남편이 그 여자와 끝을 냈을까, 아직도 나를 속이고 만나지 않을까 의심스러웠어요. 들킨 이후로는 핸드폰을 잘 때도 주머니에 넣고 잘 정도로 철저했기에 더 이상 핸드폰을 뒤지는 건 무리였고 저는 고민 끝에 블랙박스를 좀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라면 뒤도 보지 않고 끝낼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잠들고 몰래 지하주차장에 내려와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려고 뒤지는데 거기서 저는 남편과 어머님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설득하려고 근래에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셨고 집에 갈 때는 남편이 태워다 드렸거든요. 그때 나눈 대화였는데 그걸 듣고 나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들었거든요.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잔데? 몇 살이고? 나랑 동갑. 꼬마 건물 하나 관리하고 투자 이런 거에 밝아서 돈을 좀 벌었대. 돈이 좀 있는 여자야?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집도 비싼 데 살아. 그 여자는 가정 없어? 없어. 남편 죽었대. 3년 전에 암으로. 그럼 혼자란 말이네? 자식은? 없대. 그리고선 대화가 잠시 끊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너 영미랑 얘기 좀 해봤니? 뭐 어쩔 생각인 거야? 영미는 내가 떠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몰라. 결국 이혼하자 하면 어쩔 거야? 모르겠어. 하자면 그냥 해야 되는 건가 싶고. 진짜 이혼할 거야? 너도? 그럼 어떡해. 못 살겠다고 맨날 눈물바람에.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나도 지친다.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지쳐. 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그 여자 아직도 좋아해? 뭐 싫을 건 없지. 싫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들켜서 못 만나고 있는 건데. 그 여자 쿨하고 돈도 잘 쓰고 화통의 사람이. 남자 기분도 잘 맞춰줄 줄 알고. 까놓고 말해서 영미는 그런 성격 아니잖아. 근데 이 여자는 뭔가 내 기도 잘 살려주고. 그래서 이혼하면 그 여자랑 살고 싶어? 만약 이혼해야 되면 뭐. 그 여자는 뭐래? 걸린 거 알 거 아니야. 나 걱정하지 뭐. 그리고 이제 못 만나는 거냐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한테도 혹시 소송 들어올 수도 있느냐 물어보길래 내가 어떻게든 그건 막아보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나랑 만나고 좋아했던 건 사실 아니냐면서 소송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깟 위자료 주고 말겠다 그러면서. 돈은 많다더니 시원시원하긴 하네. 성격이 좀 쿨해. 영미는 좀 꿍한 데가 있잖아. 소심하고. 완전 반대라니까. 영미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착하긴 한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걸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돈도 많고 쿨하고 시원시원해서 위자료도 그냥 낼 수 있는데 저는 소심하고 꿍하다며 도리어 저를 욕하는 겁니다. 분명 저한테 이혼하지 말고 한 번만 봐주라고 하실 땐 언제고 남편하고 둘이 있으니 어머님의 진짜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는 자기가 미쳤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그 여자가 여전히 생각나고 좋다는 거잖아요.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다. 근데 네가 정 그 여자가 좋고 같이 살고 싶으면 영미랑 차라리 정리하든가. 혜미는 영미가 키우면 되고 너랑 동갑이면 그 여자도 40언저리란 소린데 요즘은 40 넘어도 애 잘만 가진다더라. 영미랑은 정리하고 그 여자랑 새살림 차리든가. 저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남편하고 바람난 여잔데 그런 여자랑 아예 새살림을 차리라뇨. 남편은 그 뒤로도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몰라, 머리 아파. 근데 솔직히 이미 영미랑은 어그러졌는데 계속 같이 산다고 괜찮을까 싶기도 해.
너 만약에 영미랑 헤어질 거면 재산 잘 지켜. 필요하면 미리 내 앞으로 돌려놔. 아니면 니네 형 앞으로 돌려놓든가. 재산이라고 할 게 뭐 있다고. 끼케야 집 하나가 전부인데.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하면 걸려. 그럼 무조건 아파트는 반 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겠지. 아휴, 바람을 필 거면 안 걸리게 조심하든가. 칠칠 맞아가지고. 너 그런 거 너희 아빠랑 똑같다 아주. 저는 어머님과 남편의 대화에 다시 한번 지독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물지도 않은 상처에 굵은 소금을 비벼댄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그래도 10년 가까이 가족으로 지내왔고 그간 나눈 정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이런 상황 앞에는 저는 철저하게 남이더라고요. 제 딴에는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한테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저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도 하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저는 지독한 배신감에 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갈팡질팡하던 마음을 결정했어요. 이혼하기로요. 남편도 그 여자에 대한 미련이 철철 넘치고 어머님도 나서서 차라리 그 여자랑 스살림 차리라 그러시고 제가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죠. 더럽고 치사한 인간들. 그래, 내가 이혼해준다. 그 생각만 수십 번 곱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퇴근 후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남편에게도 그리로 바로 오라 했고요. 남편과 어머님 앞에 두고 이혼 서류 내밀었습니다.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 어머님은 막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아니, 기어코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영미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참 독하다. 나이든 시어머니가 몇 날 며칠 찾아가서 미안하다 한 번만 봐줘라 그러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어코 이혼을 하겠다고? 애 생각은 안 해? 그 말에 저는 코웃음만 나더라고요. 어머님, 차라리 그 여자랑 살림 차리라고 하셨잖아요. 이희도 그 여자 아직 못 잊고 있고. 제 말에 어머님과 남편 둘 다 벙쪄했습니다. 너 뭔 소리 하는 거니? 우리가 언제? 저는 그 앞에서 블랙박스 녹음 내용 틀어줬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나 아직도 그 여자 만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확인을 했는데 어머님하고 이 사람 진심이 여기다 담겨 있더군요. 어머님, 진짜 그러실 줄 몰랐어요. 아무리 저는 며느리라지만 최소한 어머님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 편 되어주시고 남편을 나무래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저랑 헤어지고 그냥 그 여자랑 스살림 차리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네가 인간이니? 바람 펴놓고 네가 지친다고? 네가 뭘 했는데 지쳐?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내 앞에서 그런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몇 번 빈게 그렇게도 지쳤니? 그래,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여자한테 보내줄게. 너 그거 원하잖아. 깔끔하게 헤어져 줄 테니까 그 여자랑 살아. 어머님도 그 여자 새며느리 삼아서 사세요. 그 여자 돈 많다면서요. 위자료 그까짓 거 주면 그만이라면서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꺼져 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무슨 말을 못하니? 나도 속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참 독하다. 기어코 헤어지겠다는 거야? 왜 이러세요, 어머님? 그 여자랑 살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 붙잡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어머님. 어머님도 제 심정 겪어보셨으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그 집을 벗어났습니다. 협의이혼으로 하고 싶었지만 재산 분할 문제에서 남편이 어떻게든 안 주려고 버티길래 결국 변호사 사서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함께 진행했어요. 혼인기간이 10년 정도 됐고 남편의 유책이 확실했기에 결국 위자료도 받았고 재산 분할도 받았습니다. 그 여자한테도 똑같이 위자료 받아냈고요. 듣자 하니 그 여자 위자료도 남편이 내준 것 같아서 더 어이없긴 했지만요. 저는 그 사이에 아이 학교 근처에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아이와 둘이 살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아이 돌보고 그 와중에 소송과 재판하고 코피를 쏟을 만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일자리를 놓지 않고 버틴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도 상처를 많이 받았기에 아이와도 시간을 많이 보내려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그래도 버티다 보니 점점 마음의 상처도 무뎌지고 아이도 저와 둘이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났을 무렵 저는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아이랑 김밥을 싸서 나들이나 갈까 싶어 백화점 마트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형님을 마주쳤습니다. 형님은 원래도 그곳 단골이셨거든요. 이제는 동서지간도 아니라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형님이 워낙 반갑게 인사하시는 바람에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동서 맞지? 세상에 여기서 다 보네. 얼마만이야? 퇴근하고 오는 길이야? 네, 장 볼 게 좀 있어서요. 잘 지내? 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됐다. 그래 보여. 얼굴도 훨씬 편안해 보이고. 그때 한창 동서 이혼 소송할 때 마지막으로 봤잖아. 그때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여서 걱정했거든. 그러셨어요? 응. 동서, 이미 이혼했는데 동서라고 부르긴 그런가? 괜찮아요. 뭐 어때서요? 그래? 저기 동서, 혹시 시간 괜찮으면 요 앞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갈래? 내가 해줄 말도 있고. 해줄 말이요? 무슨... 들으면 동서도 나쁘지 않을 소리야. 시간 괜찮지? 그렇게 저는 마트 앞 카페에 형님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신데요? 도련님 얘기는 좀 들은 거 있어? 없어요. 딱히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요. 혜미도 별로 아빠 안 보고 싶다 그래서 면접 교섭도 보류하고 있고요. 그래? 그럼 아예 모르겠네. 도련님 소식. 무슨 소식요? 동서랑 도련님이랑 이혼 소송할 때도 도련님 계속 그 여자 만났거든? 이제 이혼도 하겠다. 더 당당하게 만난 거지. 저는 입이 쓸쓸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보란 듯이 만나고 집에도 데려오고 우리도 인사시켜주고 그랬다니까. 그 여자 상판 멀쩡하고 입고 있는 옷이며 들고 있는 가방이며 장난 아니더라고. 돈 많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나는 좋게 안 봤지. 둘이 어떻게 만난 건지 다 아는데. 하여튼 둘이서는 소송 끝나는 대로 결혼도 할 거라 그랬나 봐. 어머님도 완전 그 여자 며느리 취급했다니까. 옆에서 보는데 얼마나 정 떨어지는지. 네, 그래서 두 사람 결혼했어요? 아니, 결혼했으면 내가 동서한테 이런 얘기 안 하지. 깨졌어요? 깨져도 그냥 깨진 게 아니야. 그 여자 뭐 투자 이런 걸로 돈 많이 번 여자라며. 그쪽으로 아주 빠삭하다며. 그렇다곤 하던데. 그 여자가 신도시 계획단지에 엄청 큰 복합상가 하나가 들어올 건데 거기에 투자를 할 거라면서 거기가 나중에 기가 막힐 거라 했다는 거야. 그렇게 어머님하고 도련님한테 허파의 바람을 불어놓으니까 도련님하고 어머님도 있는 돈 다 털어서 거기에 투자를 한 거지. 도련님 동서랑 이혼하고 집한 돈 있지? 그거를 거기에 다 투자했다니까? 솔직히 내가 보기엔 무슨 이런 위치에 상가가 들어오나 싶은데 그 여자는 아니라면서 엄청 큰 복합 상가가 들어올 거고 이 주변 도시계획이 장난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한테까지 생각 있음 더 늦기 전에 투자하라고 이런 꿀 정보 아무한테나 안 알려준다는 거야. 그 여자 말 진짜 잘하대. 우리 남편도 조금 혹할 뻔했는데 내가 정신 차리라 그랬지. 내가 보기엔 영 아니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머님하고 도련님 돈 다 날려먹었어. 그 상가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진행 안 된다고 했거든. 그 여자는 갑자기 잠적하고 알고 보니까 완전 사기꾼 같은 여잔 거야. 차도 본인 것도 아니고 뭐 돈 벌어서 꼬마 빌딩 샀다더니 그것도 지 거 아니더만. 알고 보니 브로커식으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 모아다가 연결시켜주고 커미션 받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여자였던 거야. 저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정말요? 그것뿐이게 그런 식으로 오프 채팅하면서 만난 남자가 도련님 하나도 아니었더라고. 이 남자 저 남자 그런 식으로 물고 다닌 거지. 한마디로 사기꾼 같은 여자한테 된통당한 거야. 그 여자 잠적하고 경찰에 고소도 했는데 어찌됐든 어머님이나 도련님이나 본인들이 판단하고 투자한 건데 뭘 어쩌겠어. 그 여자가 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어머님 그 일로 머리 싸매고 눕고 도련님도 있는 돈 다 털렸으니 어머님 댁 가서 얹혀 살고. 우리 남편이야 자기 가족 일이니까 걱정하지만 솔직히 내 입장에선 애라 꽃이다 싶지. 동서도 이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싶은데. 그렇다고 이혼한 마당에 내가 동서한테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딱 만났으니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형님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그저 너털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돈 많은 여자라고 앞뒤 가리지도 않고 갈아타더니 결국 사기꾼 같은 여자한테 된통 당하고 버림까지 받은 거였습니다.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그 여자나 남 상처 주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했지만 그럼에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원래 나쁜 것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만난 형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통쾌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중요한 건 좀 더 가뿐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나만 지치고 힘들어야 하나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이혼 후에도. 하지만 후일담을 듣고 나니 저도 이제는 발 뻗고 자도 되겠다 싶더군요. 선하고 옳은 것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그 반대는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10년을 함께한 동고동락한 아내이자 며느리는 손쉽게 저버리고 배신했던 남편과 어머님.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그에 대한 감당도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겁니다. 제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도 잘 키우면서 말이죠. 그 사람들은 다 묻어두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아닌가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